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으로 미국의 많은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미국 방문자들도 큰 혼란과 우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정 공방과 이어지는 이민 정책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시행 일주일여 만에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전격 중단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 입국 90일 금지 조치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 일주일 만에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 명령을 받아 전격 중단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연방법원 워싱턴 서부지법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구두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 전역에서 즉각적으로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치는 범위를 처음으로 미국 전역으로 명시했습니다. 뉴욕과 LA 등 연방법원이 주 단위로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 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미 전역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취소됐던 외국인 비자 6만 개가 원상 회복됐고 항공사들은 행정명령 이전으로 업무를 복귀했으며 주요 공항들도 입국 금지 대상자들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 의향서와 이번 판결 집행 긴급 유예를 요청했지만 수시간 만에 기각됐습니다.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관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연방법원이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미국 보안관 협회를 비롯한 경찰 공무원 대상 연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막아 한 고심 법정 다툼이 된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방어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원들은 매우 정치적이라며 법원들이 변론을 읽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법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뒷받침하는 이민법 조항을 직접 읽으며 이 법이 미국의 입출국을 통제하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면서 불량 고교생을 포함한 누구라도 이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오후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 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법무부가 참여한 항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법무부가 항소해 이날 항고심 재판이 개최됐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제동이 걸렸지만 뒤이어 고용 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빗 펄듀 연방 상원 의원이 다음 주 고용 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이민 개혁안은 현재의 합법 이민 제도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 초청 이민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한정됩니다. 현재 가족 이민 1, 2순위는 남기고 3, 4순위는 폐지함으로써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는 연간 100만 명 수준에서 첫 해 40%가량 감소되며 앞으로 10년 안에는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튼 의원은 미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간호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서는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지만 이때에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추첨 영주권 제도는 없애고 난민 영주권은 제한됩니다. 법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공조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상원은 이 밖에도 50만 달러 투자 이민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였던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 입국 금지 조치가 중단된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 입국자들에 대해 SNS 계정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켈리 장관은 지난 7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입국자 중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방문자들의 소셜미디어를 확보할 수도 있다며 비밀번호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했던 이란, 이라크 7개국 출신들을 제대로 심사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장관은 해당 조처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는다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 방문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입국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처들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한편으로 우리는 방문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들이 정말로 미국에 들어오고 싶다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켈리 장관은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행정명령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됐다고 인정하고 금지 대상국을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슈퍼볼 경기에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25점 차를 뒤집고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일궈냈는데요. 슈퍼볼 중계방송에서 경기 못지않게 주목받는 광고,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반이민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조롱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치러진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3쿼터까지 25점 차로 뒤져있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연장 접전 끝에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 슈퍼볼 역대 최고의 명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슈퍼볼 중계방송. 경기장의 승부 못지않게 주목받는 TV 광고가 올해는 반이민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코카콜라는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미국 국가를 부르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2014년 슈퍼볼에 선보였던 광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7개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령을 비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 민족이 나와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맥주회사 버드와이저도 공동 창립자 아돌푸스 부시가 독일에서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버드와이저를 설립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미국인들이 아돌푸스 부시를 집에 돌아가라며 박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바일 케어 브랜드인 이츠어텐은 남성 모바일 제품 광고에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언급했고, 건축 자재업체 84 럼버는 멕시코 국경 장벽을 넣은 광고를 폭스TV의 반대로 수정 방송했지만 유튜브에는 수정 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파병 군인을 소재로 한 애국 마케팅 광고를 선보였고, 기아는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의 즉각적인 마련을 공언한 바와 달리 내년까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화당도 대안 없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서명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 직후 최대한 빨리 대안을 입안하겠다는 약속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케어 대안은 내년 중 언젠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보다 훨씬 나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동시에 대체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도 3월 말까지는 오바마 케어 대체 입법 추진을 개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며 대안 없이 폐지를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방법론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 예측 보고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로 민간 보험료가 갑절로 오를 것을 예상했습니다. 라마르 알렉산더 보건위원장은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일시에 잃을 수도 있는 오바마 케어 폐기에 앞서 일부를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플러싱에서 설날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거리를 가득 채운 시민들의 열기가 멋진 퍼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축제 현장 김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퀸즈 플러싱을 가로지르는 유니온 스트릿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커뮤니티가 함께 마련한 설날 퍼레이드.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거리는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캐시 호철 뉴욕주 부지사 등 지역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설날을 축하했고, 한국과 중국의 전통 문화를 선보이며 행진하는 퍼레이드 행렬에 거리의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매년 구정을 맞이해서 중국 커뮤니티랑 같이 플러싱에서 성대하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구정 퍼레이드를. 그래서 올해도 한인과 중국들이 같이 하고, 올해는 한인 팀들이 먼저 나가는 퍼레이드고요. 약 7개의 국고차랑 그리고 28개의 그 한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더 성대한 그 퍼레이드를 할 것 같고요. 미국 전체 다 선전할 수 있는 퍼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동양인들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정치관들, 시티와의 정치관들 감사원부터 다 와가지고 인사하러 오는 퍼레이드가 됐고, 우리의 한인 문화가 우리 한인 문화만 아니고 미국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주는 같은 퍼레이드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K-팝 무대와 뿌리교육재단에서 마련한 한인 청소년들의 북연주, 그리고 흥겨운 우리 가락과 전통 무용이 이어지면서 설날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중단됐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 프로그램이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추방 유해 청소년들의 군 입대를 허용하며 외국어나 의료 분야 특기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0일 시효 만료로 중단된 매브니 프로그램이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며 구체적인 모병 계획을 밝혔습니다. 육군 모병사령관인 제프리 스노우 소장은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입대 희망자는 미리 준비하고 모병이 시작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국방부가 지정한 46개 외국어 또는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외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추방 유해 청소년도 지원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외국어 특기병 대상에서 한국어가 제외됐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모병 규모는 최대 1,400명으로 육군 1,200명, 해군과 해병대 각각 65명씩, 공군 70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인들은 의료 분야 특기병으로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매분야에 지원하려면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교환 방문 비자, 주재원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가능하지만 신청 직전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망명 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 보호 신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년에 비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감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 시즌이 끝나려면 아직 2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또 통상적으로 2월에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